우리는 흔히 계몽이라고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지와 미신을 떨쳐내고 이성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면 인간은 점점 더 자유롭고 합리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근대사의 서사도 대체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학은 발전했고 기술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으며 인간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이 익숙한 이야기의 흐름을 갑자기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정말로 계몽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다른 방식의 속박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 책은 계몽을 무조건 비난하는 책도 아니고 반대로 낙관적으로 찬양하는 책도 아닙니다. 계몽이 어떻게 스스로의 약속을 배반하게 되었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책입니다. 계몽의 출발점은 인간의 공포였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너무나 압도적인 존재였고 천재지변과 질병,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를 설명하고자 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신화든 과학이든 그 목적은 같았습니다.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세계를 질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말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계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획일화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는 계산 가능한 것만 의미를 갖게 되었고 측정되지 않는 것은 사소하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성은 다양한 사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재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려는 이성은 어느 순간 인간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인간은 더 이상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로 나뉘고 효율과 생산성으로 평가됩니다. 회사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인력으로 불리고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숫자로 환원됩니다. 이 지점에서 계몽은 신화와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신화는 세계를 단순한 이야기로 묶어 사고를 멈추게 했고 계몽은 세계를 공식과 통계로 단순화해 질문을 멈추게 합니다. 방식은 달라졌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 의심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계몽의 변증법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유명한 개념은 문화산업 비판입니다. 아도르노는 영화, 라디오, 대중음악 같은 오락 문화가 왜 문제인지 묻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즐기면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렇게 심각하게 보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아도르노의 관심은 즐거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즐거움이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가에 있습니다. 문화산업이 만든 콘텐츠들은 겉으로는 다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구조를 반복합니다. 영화는 이미 본 것 같은 이야기로 흘러가고 음악은 예상 가능한 순간에 후렴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이미 설계된 선택지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이때 오락은 휴식이 아니라 관리의 수단이 됩니다. 일에 지친 우리는 오락을 통해 잠시 쉬지만 그 쉬는 방식마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웃고 울고 감동받는 동안 우리는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문화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기보다 현실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꺼이 즐기며 스스로를 동일한 취향의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계몽은 더 이상 채찍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달콤한 만족과 편리함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이런 합리화된 사회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잊지 않습니다.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는 야만의 과거가 아니라 왜곡된 근대 이성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와 효율을 위해 조직된 사회에서 인간은 쉽게 교체 가능한 부품이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복종, 질문 없는 합리성은 언제든 폭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몽을 포기해야 할까요? 다시 신화와 미신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도르노의 대답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몽을 폐기하자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몽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성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이성은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진정한 계몽은 설명되지 않는 것을 남겨두는 용기,
다른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는 태도, 불편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자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쉽게 소비되는 답보다 오래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계몽의 변증법은 읽기 쉽지 않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지금도 반복해서 읽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 책의 진단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이 취향을 대신 선택해주고 효율과 성과가 삶의 기준이 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책은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정말 계몽된 존재인가? 아니면 계몽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신화 속에서 조용히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